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연못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못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메일은 광고 메일도 아니고 팬레터도 아니고 사실 전국 각지에 계시는 연못을 운영하는 분들에게서 받은 연못의 수질 관리에 대한 문의글이었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군대에서 연못 팠던 썰들을 보면 대부분 구덩이만 파고 물만 채우고 거기다가 물고기만 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연못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남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씩 있었는데요. 이게 좀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프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 그 한 가지는 모두들 비단잉어하고 붕어 또는 잡아온 잉어들을 키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나 향어도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잉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비단잉어도 마찬가지고요. 계량종인 향어나 떡붕어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 이 잉어들은 초보자가 키우기 정말 어려운 종입니다. 얘네가 뭐 수질을 탄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가린다거나 또는 저온을 버티지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잉어과의 물고기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대식가라는 점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한된 공간인 연못에서 키우는 물고기들이 대식가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먹은 만큼 싼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이 수중 촬영을 했던 시기는 아직 수온이 낮은 당시였는데 지금도 보시면 꽁지에 똥을 하나씩 달고 있죠? 그리고 쉬지 않고 입을 뻐끔뻐끔 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사료를 주고 키우고 있지만 옛날에 악어를 키울 때도 영상에 나왔듯이 새우도 먹고 작은 물고기도 먹고 사료, 손가락 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에 떨어진 식물이나 아니면 수초 같은 것도 엄청 뜯어먹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만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이 배설을 하고 또 잉어과의 물고기들은 비단잉어를 포함해서 대체로 50cm가 넘게 엄청난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먹는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1cm짜리 향어를 작년 여름에 제가 몇 마리 분양해줬는데 지금 크기가 30cm가 넘어갑니다. 물고기는 보통 환경의 크기에 맞춰서 몸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들은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린데요. 이분은 집에서 키웠는데도 1년 만에 30cm. 엄청난 거죠. 정말 얘네가 먹고 싸고 크는 걸 생각하면 정말 초보자분들은 키우시면 안 되는 그런 종입니다. 왜냐면 제가 연못을 처음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연못 내에 여가 사이클이 잡히려면 조그만한 물고기부터 차츰차츰 그 크기를 키워나가면서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요. 연못을 만들자마자 비단잉어가 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밥을 잘 먹는다고 하루에 막 먹이를 5번, 10번 이렇게 주면 대한민국 그 어느 연못도 나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얘네들을 커버하려면 여가기가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물의 유입이 많아서 강물처럼 항상 깨끗한 물이 유지되거나 또는 맹그로브 숲처럼 식물이 70%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후 특성상 겨울을 넘기고 나면 식물들이 모두 다 죽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단잉어들이 입맛이 올라서 먹이를 먹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물이 깨지고 녹조가 발생하고 이끼가 엄청나게 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애도 똥을 달고 있죠. 그러면 아예 비단잉어를 키우지 말라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물고기를 키우는 데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조를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조의 용적률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물고기 크기와 마리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연못이니까 연못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서는 물 400리터당 15cm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0리터당 18.75cm의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500리터는 1톤의 절반이니까 1톤당 대략 37.5, 1톤의 연못에 37.5cm의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물치 연못을 대충 100톤으로 계산을 하고 37.5cm의 물고기를 100마리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 연못을 보시면 지금은 비단잉어가 25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물고기들이나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건 단순 계산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물치 연못은 여가기보다는 생태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식물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이 모두 죽고 나면,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 활동을 멈추고 나면 연못 내에 질소를 분해해줄 생물학적 여과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수의 물고기를 넣었다가는 겨울마다 물이 깨지는, 그러니까 연못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산식으로는 물고기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싸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오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나오는 계산식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물고기를 넣는 게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연못을 만들 때에도 한 번에 큰 물고기들을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비단잉어들처럼 많이 먹고 많이 싸는 물고기들을 넣으면 안 되고, 조그만한 물고기부터 차츰차츰 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생태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당에 연못 만드는 거고,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못 덮어버리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반에 잘못 만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올해에는 연못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합니다. 만약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 메일로 연못의 크기와 수심, 면적, 물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사진을 몇 장 보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줄스 다오가 합세해서 한번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은 비단잉어 예쁘다고 함부로 막 넣지 말자. 붕어 잡았다고 연못에 넣으면 큰일 난다. 떡붕어, 향어 이런 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애들은 조그마한 물고기도 다 잡아먹고 또 입이 커서 장구벌레 같은 건 안 먹거든요. 그러면 연못 전체가 메비우스의 띠에 빠져서 이렇게 막 모기와 파리, 녹조, 냄새 이런 게 들끓는 마녀스프 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고려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계산식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의 물고기들이 자라나는 속도까지 고려를 하시고 연못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살면서 연못에 놀러 오시는 분들 또는 작업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부터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